6장. 마릴라 마음 먹다. 그러나 두 사람은 때 맞춰 도착하고 말았다. 스펜서 아주머니는 화이트 샌즈만에 있는 커다란 노란 집에 살고 있었다. 자애로운 인상의 그녀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어머나, 오늘 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거나 반가워요. 말을 안으로 들이시겠어요? 잘 지냈니, 앤? 네,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앤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어두운 그림자가 앤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마릴라가 말했다. 말이 쉴 동안만 잠시 머물다 갈게요. 매슈 오라버니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사실은요, 스펜서 부인. 어딘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러 온 거예요. 매슈와 저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인께 부탁드렸었죠. 그래서 부인의 남동생이신 로버트 씨께 11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릴라, 그게 무슨 말이죠? 로버트는 딸 낸시를 시켜서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분이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그러던걸요? 그렇지 않니, 플로라 제인? 스펜서 부인은 계단에 내려와 있는 딸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커스버티 아주머니, 낸시가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유감이네요. 너무 안 됐어요.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에요. 전 최선을 다했고 두 분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낸시가 많이 덜렁대죠. 그 아이가 경솔하게 굴 때마다 그렇게 나무랬는데. 마릴라가 체념한 듯 말했다. 이건 저희 쪽 잘못이에요. 저희가 직접 찾아왔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건너 전할 게 아니었어요. 착오가 발생했고 지금은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이 아이를 고아원에 돌려보낼 수 있나요? 그곳에서 다시 받아주겠죠? 스펜서 부인은 생각에 잠겼다.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굳이 돌려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피터 블루의 부인이 들르셨어요. 일손을 도울 여자아이를 간절히 찾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 댁이 식구가 좀 많아요. 일손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았어요. 앤이 그 집에 적합할 것 같은데 아주 인연이네요. 마릴라는 무엇이 마침 인연이라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원치 않는 고아를 떨쳐낼 수 있는 때마침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마릴라는 기쁘지 않았다. 마릴라는 피터 블루의 부인과는 안면만 있는 사이였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심술궂은 인상을 지녔고 뼈에 살점이라곤 하나 붙어있지 않았다. 게다가 소문도 익히 들었다. 블루의 부인은 지독한 일벌레에 일꾼을 몰아세우는 걸로 유명했다. 블루의 부인 댁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안주인의 괴팍한 성질과 버르장머리 없고 싸우기 좋아하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치를 떨었다. 마릴라는 앤을 그런 블루의 부인에게 넘긴다는 생각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글쎄요. 들어가서 의논해보죠. 아, 마침 블루의 부인이 저기 오시는군요. 스펜서 부인은 부산을 떨며 응접실로 손님들을 맞아들였다. 짙은 초록빛 블라인드를 너무 오랫동안 쳐놔서 응접실의 공기는 온기라곤 한 점 없이 서늘한 기운만 감돌았다. 정말 잘 됐어요. 곧바로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서요. 미스 커스버트, 흔들 의자에 앉으세요. 앤,
넌 여기 기다란 의자에 앉을래? 플로라 제이, 가서 물주전자를 올리렴. 잘 지내셨나요, 블루의 부인? 부인이 때마침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이야기 나누던 참이었어요.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의 부인, 이쪽은 마릴라 커스버트예요. 아, 잠시만 실례할게요. 플로라 제인에게 오븐에서 빵을 꺼내야 한다는 말을 깜빡했네요. 스펜서 부인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더니 총총 걸음으로 나갔다. 애는 말없이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움켜쥔 채 블루의 부인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렇게 날카로운 얼굴과 눈초리를 한 여자에게 가게 되는 걸까? 목구멍에서 뭔가가 걸리는 듯했고 눈은 고통스럽게 아려왔다. 스펜서 부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듯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되돌아왔을 때 애는 더 이상 눈물을 참기 어려울 것 같았다. 스펜서 부인이 입을 열었다. 이 아이에게 착오가 좀 있었어요, 블루의 부인. 전 커스버드 댁에서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죠. 분명 그렇게 들었는데 남자아이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어제와 생각이 다르지 않으시다면 이 아이가 부인 보시기엔 어떤가 싶어요. 블루의 부인은 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뜯어봤다. 몇 살이니? 이름은? 그녀가 다그치듯 물었다. 앤 셜리예요. 11살이고요. 잔뜩 움츠러든 아이는 이름 철자에 주의해달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아, 영 볼품없지만 그래도 야무진 면은 있구나. 잘은 몰라도 야무진 아이가 낫지. 그래, 내가 널 데려가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분고분하고 똘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니. 이 부분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구나. 네, 제가 데려갈게요. 아기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제가 녹초가 될 지경이에요. 괜찮으시면 지금 바로 데려갈게요. 마릴라는 앤을 쳐다봤다. 아이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고통스럽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힘없는 작은 동물이 겨우 덫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덫에 걸린 모습이었다. 마릴라는 아이의 간절함을 저버리고 나면 죽는 날까지 저 아이의 표정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더욱이 마릴라는 블루의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성적이고 예민한 아이를 저런 여자에게 보내다니 그럴 순 없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매슈 오라버니와 제가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오라버니는 앤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해요. 전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지 알아보러 온 것뿐이고요. 일단 앤을 집으로 다시 데려가서 오라버니와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데리고 있지 않는 걸로 결정하면 내일 밤에 부인 댁으로 저희가 데려다 주든 아이만 보내든 할게요.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아이가 저희와 지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블루의 부인? 할 수 없죠 뭐. 블루의 부인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마릴라가 이야기하는 동안 앤의 얼굴엔 먼동이 트는 듯 환해지고 있었다. 절망이 사라졌고 희망의 빗줄기가 떠올랐다. 두 눈은 샛별처럼 깊게 반짝였다. 아이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잠시 후 블루의 부인이
요리법에 대해 물어보려고 스펜서 부인과 함께 자리를 비우자 애는 쏜살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릴라에게로 향했다. 애는 숨죽여 속삭였다. 마치 큰 소리로 떠들면 이 환상적인 행운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듯이. 커스버트 아주머니, 제가 초록지붕집에 머물 수도 있다는 말이 진심이세요? 아님, 그냥 제 상상인 건가요? 앤, 너는 그 상상력을 좀 다룰 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 네가 들은 대로야. 하지만 결정된 건 없어. 결국 블루햇 부인께 널 맡겨야 할지도 몰라. 나보단 그분이 네가 더 필요해 보이니까. 그분 댁에서 지내느니 차라리 고아원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분은 꼭 송곳같이 생겼어요. 마릴라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그런 말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릴라는 엄하게 말했다. 어린애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른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못 써. 자리로 돌아가서 얌전하게 있도록 해. 애는 긴 의자로 고분고분 돌아가며 말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절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마릴라와 앤이 초록지붕집에 돌아왔을 때 매슈는 오솔길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다. 마릴라는 저 멀리에서 어슬렁거리는 매슈를 보며 그의 속내를 짐작했다. 앤을 도로 데려온 걸 보고 마음 놓을 그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마구간 뒤편에 있는 마당에서 소젖을 짤 때가 돼서야 마릴라는 앤의 과거와 스펜서 부인 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매슈에게 털어놨다. 매슈는 평소답지 않게 흥분하며 말했다. 나라면 블루햇 댁엔 내가 키우던 개도 맡기지 않을 거야. 저도 그런 분은 딱 7색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오라버니는 저 아이를 원하는 것 같으니 저도 할 수 없죠. 오라버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요. 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여자아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앤을 데리고 있자고요. 매슈의 숫기 없는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아이는 정말 재미있는 꼬마라고. 마릴라가 빈정댔다. 저 아이가 쓸모있는 아이라고 말해주면 더 고마웠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볼게요. 그리고 오라버니, 제 교육 방식엔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처녀가 아이 키우는 법을 잘 알 리는 없겠지만 아무렴 노총각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 교육에 관해선 간섭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 혼자 하는 게 힘들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 마릴라. 네가 알아서 하렴. 하지만 따뜻하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렇다고 버릇 나빠지게 하지는 말고. 애니 너를 좋아한다면 네 말을 잘 듣고 따를 것 같은데. 마릴라는 양동이를 들고 젖소우리로 향했다. 그리고 크림 불리기에 우유를 거르며 곰곰이 생각했다. 여기에 머물러도 된다는 말을 오늘 밤엔 그 아이에게 해주지 말아야겠어. 좋다고 까불다가 한숨도 못 잘게 뻔해. 아휴, 마릴라 커스버트, 너도 뭐하는 짓이니? 내가 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될 줄이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하지만 매슈 오라버니는 더 기가 막혀. 여자아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었잖아.
하지만 어쨌든 결정을 한 거고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몰라. 7장 앤의 기도. 그날 밤 마릴라는 앤을 침실로 데려다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앤, 어젯밤에 보니 옷을 마룻바닥에 내팽개쳤더구나. 그러면 못 써. 옷은 벗는 대로 바르게 개서 의자에 걸쳐두려무나. 단정하지 않은 아이는 쓸모가 없어요. 어젠 너무 속상해서 옷에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오늘 밤엔 잘 개어놓을게요. 고아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제가 실천에 옮긴 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요. 전 잘 까먹거든요. 빨리 침대로 들어가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만 싶어요. 마릴라가 나무라듯 말했다. 여기서 머물고 싶다면 기억력을 곤두세워야겠구나. 옳지. 이번엔 제대로 했네. 이제 기도하고 자려무나. 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마릴라는 깜짝 놀라 물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기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니? 하나님이 누군진 알고 있니? 하나님은 영이요, 무궁하시며 영원 불변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정의와 선함과 진리가 있도다. 그제야 마릴라는 조금 안심이 됐다. 조금 알기는 하는가 보구나. 다행이네. 그런 건 어디서 배웠니? 고아원 주일학교에서요. 성경 구절을 통째로 외워야 했어요. 근데 전 그게 좋았어요. 무궁하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런 단어들이요. 근사하지 않나요? 마치 커다란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시라고까지 할 순 없지만 꽤 비슷한 것 같아요. 앤, 지금은 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 얘기하던 중이잖아.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네가 못된 꼬마일까봐 염려가 되는걸? 빨간머리 사람들은 착하게 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더 쉽다고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충을 모르죠. 토마스 아주머니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제 머리를 빨갛게 만드신 거랬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후로 하나님이 안 좋아졌어요. 게다가 밤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겨를이 없기도 했고요. 쌍둥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마릴라는 당장 종교교육부터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앤, 우리 집에 있으려면 무조건 기도를 드려야 돼. 네, 그럴게요. 아주머니께서 원하신다면요. 전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하지만 이번만은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알려주세요. 다음부턴 제가 멋진 기도문을 상상해 볼게요. 생각해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무릎을 꿇어보렴. 애는 마릴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각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사람들은 왜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전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싶어요. 드넓은 들판에 홀로 나간다든지, 깊고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저 높이 끝이 없을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든지 하라고요. 그리고 나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뭘 하면 되죠? 마릴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당황스러웠다. 사실 마릴라는 전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같은 전형적인 아이들 기도를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새하얀 잠옷을 입고 엄마의 무릎에 앉아 읊조리는 기도는 이 어린 꼬마에겐 낯선 것이었다. 이 아이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는가? 앤,
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이잖니. 네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가 원하는 걸 겸손하게 구해보렴.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되죠. 애는 잠깐 고개를 들더니 딴소리를 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희의 새하얀 길, 빛나는 호수, 보니와 눈의 여왕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생각나는 감사는 이 정도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요. 사실 너무 많아서 전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초록지붕집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면 예뻐지게 해주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존경을 담아 앤셜리 올림. 앤은 몸을 일으키며 간절한 눈망울로 물었다. 저 어땠어요? 잘했나요? 생각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멋진 문구를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아여운 마릴라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윽고 앤의 엉뚱한 기도가 불경스러움이 아닌 종교적 무지에서 비롯됐음을 생각하게 됐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며 당장 내일부터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촛불을 들고 방을 나서는데 앤이 마릴라를 불렀다. 방금 생각났어요. 존경을 담아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했어야 하죠. 그걸 깜빡했지 뭐예요. 하지만 기도가 어떻게든 끝맺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엉뚱하게 했어요. 괜찮을 거야. 이제 얌전히 잠들렴. 잘 자거라. 앤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맨정신으로 밤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릴라는 부엌으로 돌아와 촛불을 테이블 위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매슈를 지켜봤다. 오라버니, 저 아이는 이제 정말 누군가가 입양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글쎄,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있죠? 내일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교본을 빌려와야겠어요. 또 적당한 옷을 지어 입혀서 주일학교도 보내고요. 할 일이 산더미예요. 지금껏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저도 올게 왔나 보네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봐야죠. 8장. 앤을 돌보기 시작하다. 마음먹은 대로 마릴라는 다음 날 오후까지 이제 초록지붕집에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을 앤에게 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마릴라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시켜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내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릴라는 앤이 꽤 영리하고 순종적이며 야무지고 일을 빨리 배운다는 걸 알게 됐다. 한 가지 심각한 단점이 있다면 일을 하던 중에 공상에 빠진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하던 일을 모조리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애는 혼이 바짝 나거나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애는 점심 설거지를 끝내자 마치 최악의 소식이라도 들을 각오가 된 표정으로 마릴라 앞에 다가갔다. 그녀의 여리고 작은 몸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바르르 떨렸다. 뺨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는 두 손을 모아주더니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요, 코스버트 아주머니. 제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건 아니시죠? 아침 내내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정말 끔찍한 기분이에요.
제발 알려주세요. 내가 시킨 대로 행주를 더운 물에 넣고 삶지도 않았잖니? 질문을 하려면 시킨 일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애는 돌아가서 행주를 빨았다. 그러곤 돌아와서 마릴라를 간절한 눈빛으로 올려다봤다. 마릴라도 더 이상은 설명을 미룰 명분을 찾지 못하자 입을 열었다. 그래, 이야기해줄게. 매슈 오라버니와 나는 너를 데리고 있기로 했어. 네가 행실이 바른 착한 아이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약속한다면 말이다. 애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저 눈물이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 지금 너무 기쁜데 말이죠. 아, 기쁘다는 말론 부족해요. 환희의 새하얀 길과 벚나무를 봤을 때도 기뻤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보다 훨씬 더한 기쁨이에요. 아, 너무 행복해요.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저더러 꼬마 악당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노력해볼게요.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건 네가 너무 흥분해서 날뛰니까 그런 거 아닐까? 저기 의자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도록 해라. 너는 너무 쉽게 웃고 쉽게 울어. 그래, 여기 머물러도 된단다. 우린 너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 넌 학교를 다녀야 해. 하지만 곧 방학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9월부터 다니자꾸나. 제가 아주머니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커스버트 아주머니? 마릴라 이모? 아니,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불러라. 난 커스버트 아주머니나 미스 커스버트라는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영 어색하구나. 그렇게 부르면 너무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네가 예의 바르게만 말한다면 그렇게 틀릴 것 같진 않아. 에이벌리 사람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다들 나를 마릴라라고 부르지. 애니 간절함을 담아 말했다. 전 마릴라 이모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 이모나 다른 친척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할머니도 안 계셨는걸요. 이모라고 부르면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마릴라 이모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니, 난 네 이모가 아니잖니? 사실도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건 옳지 않아. 하지만 이모라고 상상할 순 있잖아요. 나는 못한다. 실제와 다른 일을 상상해 본 적 없으세요? 없어. 아, 마릴라 아주머니, 그동안 뭘 놓치고 사신 거예요? 마릴라가 반박했다. 난 상상하는 일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정한 상황을 주신 건 인간들이 마음대로 상상이나 해대라고 한 건 아니실 거야. 그러고 보니 생각난 게 있다. 거실에 가서 벽난로 위에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오렴. 거기에 주기도문이 쓰여 있어. 오후에 짬이 날 때마다 외우렴. 어젯밤 같은 기돌 다시 해서야 어디 쓰겠니? 제가 봐도 요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젯밤에 약속한 대로 잠자리에서 멋진 기도문을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엄청 길고 시적이었죠. 근데 이게 웬일인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까먹은 거 있죠.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근사한 기도문이었는데. 앤, 집중 좀 해주겠니? 내가 뭘 하라고 시켰으면 넌 곧장 가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서
헛소리를 늘어놓으면 못 써. 지금 당장 가서 내가 시킨 일을 하도록 해. 애는 재빨리 복도를 가로질러 거실로 향했다. 그러더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릴라는 하던 뜨개질을 멈추고 차가운 표정으로 앤을 찾으러 갔다. 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두 창문 사이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눈은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바깥에선 사과나무와 포도넝쿨을 뚫고 뻗어들어온 흰색과 초록색 빗줄기가 그 앞에 넋을 잃고 선 작은 소녀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앤, 도대체 어디에 넋을 팔고 있는 거니? 아, 저거요. 앤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그림을 손으로 가리켰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석판화가 걸려 있었다. 전 제가 저 아이들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파란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홀로 있는 아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바로 저 같은 아이 말이죠. 소녀는 외롭고 슬퍼 보이지 않나요? 분명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줍게 군중 속으로 살그머니 다가가 예수님만 자신을 알아봐 주셨으면, 그 외에 다른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채지 못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전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분명 가슴이 쿵쾅거렸을 거예요. 제가 아주머니께 이곳에 머물러도 되냐고 여쭈었을 때랑 같은 심정이겠죠. 아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못 봤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알아봐 주셨죠. 이런 걸 상상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가죠. 예수님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죠. 아,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근데 화가가 예수님의 표정을 너무 슬프게 그리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림 속에서 다 저런 표정을 하고 계신 거 아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이들이 무서워했을 게 뻔하잖아요? 마릴라는 앤의 수다를 진작 끊지 않은 게 후회가 됐다. 앤, 그렇게 말하면 못 써. 그건 불경스러운 거야. 전 경건한 참이었는데요. 불경스럽게 굴 의도는 없었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또 한 가지 더. 내가 뭘 가져오라고 시켰으면 바로 가서 가져와야지. 이렇게 넋을 놓고 공상을 떨고 있으면 어쩌니? 명심해. 저 카드를 가지고 곧장 부엌으로 와. 그리고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 애는 카드를 사과꽃이 담긴 병에 기대어 세워뒀다. 그 사과꽃은 저녁 식탁을 장식하려고 앤이 꺾어온 것이었다. 마릴라는 곁눈질로 그 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앤은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입을 꼭 다물고 한동안 주기도문을 공부했다. 이윽고 앤이 입을 열었다. 이거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이전에도 들어본 적 있어요. 고아원의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읽으시던 걸 들은 적 있어요. 하지만 그땐 싫었어요. 그분 목소리가 갈라진 데다가 너무 엄숙하게 기도하셨거든요. 주기도문은 시는 아니지만 시 같은 감동을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면은 마치 음악의 한 소절 같아요.
커스벗, 아, 마릴라 아주머니, 이런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그래, 잘 외우렴.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에이벌리에서 영혼의 단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뭐? 영혼의 단짝이요. 정말 친한 친구 말이에요. 저의 가장 깊은 속내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요. 전 그런 친구를 꼭 만날 수 있길 평생 소원해왔어요. 그렇다고 정말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제 가장 소중한 꿈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걸 보니 어쩌면 이 꿈도 이뤄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비탈과 수원집에 다이애나 베리가 살고 있어. 네 또래쯤이지. 착하고 귀여운 아이란다. 그 아이가 집에 오면 같이 어울리면 되겠구나. 지금은 카모디에 있는 이모 집에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얌전하게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베리 부인은 무척 까다롭거든. 다이애나가 언행이 올바르지 못한 아이와는 어울리지 못하게 할 거야. 앤이 사과꽃 사이로 마릴라를 쳐다봤다. 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다이애나는 어떤 아이예요? 머리카락이 빨갛진 않겠죠? 제발 아니었음에요. 영혼의 단짝마저 빨간 머리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이애나는 아주 예쁘게 생긴 꼬마 숙녀란다. 검은 눈동자와 머리카락을 가졌지. 게다가 착하고 영리해. 이건 예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마릴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만큼이나 교훈적인 걸 좋아했다. 그리고 한창 커야 할 어린아이에겐 말끝마다 도덕적인 걸 덧붙여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하지만 애는 교훈적인 것엔 나몰라라 했고 앞서들은 단짝 친구가 생길지 모른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아, 다이애나가 예쁘다니 정말 좋아요. 제가 예쁘다는 것 다음으로요. 사실 제가 예뻐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미모의 단짝 친구가 생긴다는 건 정말 최고죠. 토머스 아주머니 댁엔 거실에 유리로 된 책장이 있었어요. 물론 책은 한 권도 없었지만요. 토머스 아주머니께서는 엄청 비싼 도자기와 잼을 넣어두곤 하셨는데 문짝 하나는 떨어져 나갔어요. 토머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부셨거든요. 남은 한 짝은 멀쩡해서 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아이가 다른 소녀라고 상상하곤 했어요. 케이트 모리스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엄청 친하게 지냈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곤 했는데 특히 일요일이 되면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제게는 큰 위안이었고 마음의 평안이 되어준 친구예요. 책장이 마법에 걸려서 주문을 모르면 책장 문을 열 수 없다고 정해놓기도 했어요. 제가 주문을 불면 문을 열고 케이트 모리스가 살고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케이트 모리스는 제 손을 잡고 꽃과 햇살, 요정이 가득한 환상적인 곳으로 데려다줘요.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죠. 해먼드 아주머니 댁으로 갈 땐 케이트 모리스와 이별을 해야 해서 어찌나 슬프던지. 그 친구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책장 문에 대고 작별 인사를 했을 때 그 애가 울고 있었거든요. 해먼드 아주머니 댁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작은 개울이 있었죠. 거기엔 정말 사랑스런 메아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따라하더라니까요. 큰 소리도 말하지 않았을 때조차도요. 그 메아리 친구에겐 비올레타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그리고 우린 멋진 친구가 됐죠. 전
케이트 모리스만큼이나 비올레타도 좋아했어요. 고아원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비올레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잘 가라고 말해주지 뭐예요. 비올레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선 더 이상 상상 친구를 만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곳엔 상상거리가 많았는데도 말이에요. 상상하지 않은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너의 그런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넌 상상하는 걸 절반은 현실인 양 믿고 있는 것 같아. 머릿속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진짜 살아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좋겠어. 베리 부인 앞에선 케이트 모리스나 비올레타에 관한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널 헛소리하는 애라고 생각하실 게 뻔하니까. 에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털어놓고 그러진 않아요. 저에겐 소중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 이것 보세요. 왕벌 한 마리가 사과꽃에서 튀어나왔어요. 사과꽃에서 살다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바람이 토닥여주는 사과꽃 속에서 잠이 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꿀벌로 태어나서 꽃 속을 헤집으며 살았을 거예요. 어젠 갈매기가 되고 싶다더니 그새 또 마음이 변했구나. 넌 옆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다무는 법이 없어. 얼른 네 방으로 가서 기도문을 외우렴. 거의 다 외웠어요. 마지막 한 줄만 외우면 돼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 방으로 가서 끝까지 다 암송하렴. 그리고 내가 차 마실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를 때까지 방에 얌전히 있도록 해. 사과꽃을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안 돼. 꽃들로 방을 어지럽힐 생각이니? 넌 애초에 나무에서 꽃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였어.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괜히 꺾어서 아름다운 꽃들의 생명을 단축시킨 거잖아요. 제가 사과꽃이었다면 꺾이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유혹을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앤, 내가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 못 들었니? 앤은 한숨을 내쉬고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가 창문 옆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 기도문은 다 외웠어. 다락방으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문장까지 다 외웠거든. 지금부턴 이 방에 채워 넣을 것들을 상상할 거야. 그럼 내가 상상한 대로 방이 꾸며질 거야. 바닥엔 분홍빛 장미가 그려진 하얀 벨벳 카펫이 깔려 있어야 돼. 창문엔 분홍색 실크 커튼이 드리워지고 말이야. 벽엔 금색과 은색으로 짠 테피스트리를 걸어둘 거야. 가구들은 마호가니야. 사실 마호가니를 본 적은 없지만 왠지 폼나는 것 같잖아. 소파 위엔 파란색, 진홍색이나 황금색의 멋진 실크 방석들이 가득해. 난 그 소파에 우아하게 기대 있고 벽에 걸린 커다랗고 근사한 거울 속으로 내 모습이 비쳐. 키도 크고 기품이 있지. 난 흰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진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 머리엔 진주를 둘렀지. 내 머린 밤하늘처럼 새까맣고 내 피부는 아이보리 빛깔처럼 뽀얗지. 내 이름은 코델리아 피츠제랄드야. 아, 안 돼. 너무 진짜같이 상상할 순 없잖아? 애는 작은 거울 앞으로 콩콩 뛰어가더니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봤다. 주근깨 투성이의 모난 얼굴, 침울한 잿빛 눈동자가 비쳤다. 소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넌 그저
초록지붕집의 앤이라고. 내가 널 코델리아 아가씨라고 상상할 때마다 넌 지금의 이 모습을 내게 비춰대겠지. 그래도 집이 없는 앤보다는 초록지붕집의 앤이 100만 배는 낫잖아? 앤은 몸을 숙여 거울 속 자신에게 사랑스런 입맞춤을 건넸다. 그리고 활짝 열린 창문으로 다가갔다. 눈의 여왕, 안녕? 골짜기 아래 자작나무들도 안녕? 다이애나가 내 단짝 친구가 돼줄까?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난 그 엘 정말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케이트 모리스와 비올레타를 절대 잊진 않을 거야. 내가 잊으면 그 애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난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작은 책장 속 소녀라고 해도, 작은 메아리 소녀라고 해도 말이야. 그 친구들을 모두 기억해주고 매일 밤 입맞춤을 보내줄 거야. 애는 손가락 2개를 포개어 입으로 갖다 대곤 벚꽃 너머로 입맞춤을 날렸다. 그리고 양손으로 턱을 괜 채 공상의 바다를 유유자적하게 떠다니기 시작했다. 9장. 레이첼 린드 부인 충격받다. 린드 부인이 앤을 살피러 왔을 땐 앤이 초록지붕집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일부러 늦게 찾아오려던 건 아니었다. 지난번 초록지붕집에 들른 이후 이 여인은 독감에 걸려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의사가 이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자마자 그녀는 매슈와 마릴라가 내려온 고아를 보러 초록지붕집으로 달려갔다. 에이벌리에는 벌써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다. 그 2주 동안 애는 깨어있는 매 순간을 알차게 보냈다. 나무, 숲풀들과 친구가 됐고 과수원 아래로 난 오솔길이 숲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챘다. 애는 골짜기 아래 샘물과도 친구가 됐다. 깊고 맑은 샘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매끄럽고 붉은 사암과 손바닥처럼 생긴 물고사리들이 주위를 에워쌌고 개울 위로는 통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애는 총총걸음으로 다리를 건너 숲이 우거진 언덕으로 내달렸다. 전나무와 가문비 나무에 가려져 늘상 밤처럼 어둑한 그 아래로 흐드러지게 핀 준벨꽃 더미와 창백한 별꽃 몇 송이가 피어있을 뿐이었다. 나무들 사이로는 거미줄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전나무가지와 잎사귀들은 서로 속닥이는 듯 하늘거렸다. 나가서 놀아도 된다고 허락받은 30분 동안 애는 바깥 구경을 하며 황홀한 모험을 했다. 그리고 매슈와 마릴라에게 바깥에서 보고 느낀 걸 제잘됐다. 매슈는 그런 애니 귀찮지 않은 모양이었다. 말없이 미소를 띤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릴라는 앤의 이야기에 몰입되다가도 이내 입 좀 그만 다물라고 다그쳤다. 린드 부인이 방문했을 때 앤은 노을이 쏟아지는 과수원 풀밭에서 논일고 있었다. 그 덕분에 이 여인은 몸져 누웠던 근황에 대해 실컷 떠들 수 있었다. 어디가 어떻게 쑤시고 아팠는지 다 읊어대는 바람에 마릴라는 독감을 앓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얘기를 다 쏟아놓고 나서야 린드 부인은 왜 찾아왔는지 털어놨다. 마릴라와 매슈에 대해 놀라운 얘기를 들었지 뭐예요? 저보다 더 놀라셨으려고요. 하지만 이젠 좀 괜찮아졌어요. 그런 착오가 있었다니 당황스럽네요. 아이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매슈 오라버니가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아이가 싫지 않았고요. 물론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애가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밝고 명랑해요. 마릴라는 애초에 하려던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해버렸다. 린드 부인의 얼굴에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읽었기 때문이다. 린드 부인은 근심 어린 눈초리로 말했다. 너무 큰 짐을 떠맡은 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게다가 마릴라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잖아요. 어떤 아이인지 성격 같은 것도 잘 모르고. 하지만 벌써부터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에요. 마릴라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전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하는 편이죠. 앤이 보고 싶으실 텐데 제가 불러올게요. 과수원에서 뛰어놀다가 환한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 애는 뜻밖의 손님을 보자 당황해서 문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앤의 꼴은 볼썽사나웠다. 짧고 꽉 끼는 윈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아래론 앙상한 다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죽은 깨는 평소보다 도드라져 보였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려 엉망진창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붉게 빛나고 있었다. 얼굴을 보고 데려온 건 아닌가 보네요. 어머, 어쩜 이리 깡마르고 볼품없게 생겼을꼬? 아이야, 이리 좀 와볼래? 어디 좀 보자. 세상에, 무슨 죽은 깨가 이렇게 많니? 머리는 또 왜 이렇게 빨갛고? 무슨 홍당무도 아니고? 린드 부인은 속에 있는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편이라 주위에서 털털하고 거침없는 사람으로 꼽혔다. 애는 부엌을 한 걸음에 가로질러 린드 부인 앞에 섰다. 소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며 앙상한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아주머니 미워요. 미워요. 밉다고요. 애는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밉다고 할 때마다 애네 발은 더 세차게 바닥을 내리쳤다. 어떻게 삐쩍 마르고 못생겼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 죽은 깨와 빨간 머리를 꼬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아주머니는 무례하고 감정도 없어요. 앤! 마릴라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애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린드 부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부릅떴다. 주먹은 꽉 움켜졌고 분노에 찬 숨은 거칠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아주머니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뚱뚱하고 어수룩한 데다 상상력이라곤 조금도 없는 여자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제가 마음 상하게 해드렸다고 해도 별 수 없어요. 사실 아주머니께서 기분 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토머스 아주머니 댁 아저씨도 이렇게까지 모욕적이지 않으셨어요. 절대 아주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린드 부인이 황당한 얼굴로 소리쳤다. 무슨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다 있어요? 마릴라는 간신히 힘을 내어 입을 열었다. 앤, 네 방으로 가. 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앤은 엉엉 울면서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현관 벽 위의 함석판이 들썩거릴 정도로 문을 세차게 닫고는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갔다. 동쪽 다락방 문도 세차게 닫은 모양이었다. 위층에서 쾅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린드 부인은 말문이 막힌다는 듯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저런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니 부럽지가 않네요. 마릴라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정작 내뱉은 말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놀라운 것이었다. 레이첼,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린드 부인은 화가 나서 따지듯 말했다. 마릴라 커스버트,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마릴라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아이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애는 버릇 없었고 그건 제가 야단을 칠게요. 하지만 아이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 아이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인이 조금 지나치셨어요. 마릴라는 마지막 말까지 기어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린드 부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다음부턴 조심해야겠네요. 근본을 알 수 없는 고아의 기분을 먼저 배려해야 하니까요. 화난 거 아니니 걱정 말아요. 그냥 마릴라가 안타까워서 제가 어디 화라도 낼 수 있겠어요? 앞으로 저 아이 때문에 고생 꽤나 하겠어요. 마릴라가 들을 것 같진 않지만 충고 하나 할게요. 난 아이를 10명이나 키우고 또 둘은 잃어보기도 했으니까. 마릴라가 말한 대로 야단을 칠 계획이면 튼튼한 자작나무 회초리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애한텐 그게 가장 잘 먹히니까. 아이 성질머리가 머리 색깔하고 똑같아. 그럼 잘 있어요. 앞으로도 종종 우리 집에 들르고요. 하지만 이렇게 모욕을 준다면 난 여기엔 당분간 못 올 것 같네요. 린드 부인은 문을 휑하고 나가버렸다. 마릴라는 울적한 기분으로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며 마릴라는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도 조금 전에 벌어진 일로 곤욕스럽긴 매한가지였다. 애는 정말 운도 없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레이첼 앞에서 그런 성질을 부릴 게 뭐람. 그러던 마릴라는 문득 마음이 불편해졌다. 애네의 괴상한 성격 때문에 슬픈 것보다 자신이 더욱 부끄러움을 겪게 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어떻게 벌주어야 할까? 린드 부인이 말한 자작나무 회초리는 마릴라에겐 와닿지가 않았다. 마릴라는 아이를 때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앤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우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앤은 침대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엉엉 울고 있었다. 진흙투성이의 부츠는 벗지도 않은 채였다. 마릴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앤. 대답이 없었다. 이번엔 조금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앤,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해. 앤은 부스럭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얼굴은 퉁퉁 부었고 눈물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앤은 바닥만 쳐다봤다. 이를 잘도 벌려놨구나. 부끄럽지도 않니? 그 아주머니는 제게 못생기고 머리가 빨갛다고 놀릴 권리가 없잖아요. 너도 린드 부인에게 무례하게 성질을 부리면서 대들 권리는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니? 난 네가 린드 부인에게 예의 바른 아이로 보이길 바랬는데 날 이렇게 망신을 주면 어떡하니? 린드 부인이 너더러 빨간 머리에 좀 볼품없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 어떡해? 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왔었잖아. 제가 말하는 거랑 남들이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제가 성질이 고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린드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오르고 숨통을 조이는 기분이었다고요. 어쨌든 넌 오늘 볼성 사나운 짓을 했어. 린드 부인에겐 동네 방네 떠들 만한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긴 거지. 오늘 일로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니시겠니?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 건 정말 나쁜 거야. 바로 앞에서 말라깽이에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요? 문득 마릴라는 오래전 일이 번뜩 떠올랐다. 그녀가 어린 아이였을 때 이모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불쌍한 것. 까무잡잡하고 못생겼네. 마릴라가 그 상처를 지우는 데에는 5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앤의 말을 인정했다. 린드 부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분은 원래 말을 거르지 않고 하는 편이지. 그렇다고 네가 한 행동에 대한 변명거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넌 린드 부인을 처음 뵙는 자리였잖니? 그분은 너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게다가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었어. 이것만으로도 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게 맞아. 하지만 넌 무례하고 버릇이 없었어. 순간 그럴듯한 벌이 마릴라의 뇌리를 스쳤다. 린드 부인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어라. 싫어요. 절대 못해요. 다른 어떤 벌을 주셔도 좋아요. 뱀과 두꺼비가 사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가두고 빵과 물만 주셔도 괜찮아요. 대신 린드 아주머니께 사과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난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사람을 가두고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에이벌리엔 그런 곳이 있지도 않고. 넌 무조건 린드 부인에게 사과를 해야 돼. 그렇게 할 때까지 이 방에서 꼼짝도 못할 줄 알아라. 그럼 전 평생 여기에서 살아야겠네요. 린드 아주머니에겐 죽어도 잘못했단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 진짜로 죄송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머니를 곤란하게 해드린 건 죄송해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한텐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하나도 죄송하지 않은데 사과를 하라니요? 상상도 할 수 없다고요. 내일 아침이 되면 상상하기 쉬워질지도 모르겠구나. 오늘 밤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 초록지붕집에 살면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네 입으로 약속했잖니? 오늘 저녁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구나. 마릴라는 소용돌이 치는 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마릴라도 착잡한 심정이었다.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다. 그러면서도 말문이 막혀 괴로워하던 린드 부인의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마릴라의 입꼬리는 올라가더니 웃음이 터지려고 했다. 사실 통쾌하게 웃고 싶은 심정이었다.